주식 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김혜선입니다. 날씨처럼요, 증시에도 안개가 짙게 낀 하루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활짝 펴시고요. 지금부터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 것 같다고 질문하시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특권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 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 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원해남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네.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네. 일주일 만에 오면은 가을이 빨리 지나간다.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없어질 것만 같은 네. 네, 그런 불안함이 밀려오는 하루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잠깐 복습 한번 해보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영망치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숟가락에 비교를 해드렸죠. 네. 작은 숟가락은 어린아이의 숟가락이고 큰 숟가락은 어른의 숟가락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을 놓고 봤을 때 윗꼬리가 긴 어른 숟가락은 생각이 많고 네. 흔들림이 많다. 그래서 이식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네. 또 작은 숟가락의 크기는 짧지만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이 충분히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을, 그런 패턴을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영망치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깊이를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대충 이렇게 밖에서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이렇게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망치 캔들 하면은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윗꼬리가 있는 캔들을 영망치다. 자, 영망치라는 거는 아침 출발한 후에 장중에 고점을 형성해 놓고 종가 끝나는 가격은 아침에 출발한 가격보다 높게 끝났다라고 네. 해서 일정하게 장 초반에 들어갔었던 매집 세력들이 고점에서 한번 좀 이익을 실현해서 챙겼고, 그러나 종가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 주식을 관리하겠다 또는 나는 이 주식을 매집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매집의 신호. 네. 우리가 영망치를 배우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세 형성의 원리에서 매집 단계, 상승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집 단계 가장 기본인 영망치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그런 것처럼 영망치들의 이 모형의 급소를 찾으려면 영망치형 캔들의 비밀, 분봉을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분봉은 지금 완성된 것 자체는 이렇게 완성된 캔들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봉 자체는 이 영망치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서 이식, 즉 주식을 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많이 잠겨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매수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팁을 하나 드렸을 때 이 영망치를 장중에 발굴을 했거나 아니면은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에 들고 가는 요령은 일단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을 유지할 때, 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할 때, 네. 이럴 때는 영망치를 그날 조금 나오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라 이거죠. 네.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오히려 그날에 샀던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영망치라는 거는 세력의 개입을 1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패턴이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는 패턴. 네. 영망치형 캔들은 음봉은 안 된다. 양봉이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 이렇게 음봉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음봉은 아침에 출발한 것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잖아요. 네네. 그럼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이익 챙기고 중간에 뒤늦게 들어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침 시초가보다도 낮게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 손에,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 손에 다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음봉이 돼버리게 되면 매물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며칠 동안 고생을 하게 되고
우리 소리 말하는 단타 들어간 사람도 물리고 네. 조금 멀리 본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망치는 반드시 양봉이어야 된다. 네. 이런 점이고 앞에서도 분차트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초가 결정 이후에 단 한 번도 시가를 깨지 않아야 된다. 시가를 깬다는 거는 벌써 아침 초반에 잠가놨었던 세력들이 힘이 약했다는 얘기죠. 네.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물량만 한번 이렇게 건드렸었을 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가를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영망치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서 네. 지난주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배울 네, 내용이 그렇죠. 예, 오늘부터 네. 영망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실전 매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전에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장이- 어떤 차트를 살펴볼까요? 장이 조금 어수선하죠. 자, 지금 4일째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그죠? 자, 숲이 네. 조금 뭔가 좀 추워. 지금 가을 낙엽처럼 네. 좀 빨갰으면 좋았는데 추워요. 여기 오는데도 추운데 얼마나 네. 시장이 춥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장은 또 종가는 그러니까 외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고 다음 날 또 상대적으로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무장세. 산무장세요? 산무. 그건 어떤 산무. 뜻입니까? 자, 없다는 얘기, 없을 네네. 무자잖아요. 자, 세 가지 산무장세라는 얘기는 일단은 주도주가 없다. 네. 주도주가 없어서 뭐가 주도주인지 모르겠다, 시장에서. 자, 모멘텀이 없다. 어떤 네. 재료, 뭐, 지난번에 우리 올라갈 때는 신용등급 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이제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모멘텀이 없다. 세 번째는 투자 주체별 이 투자자들, 주식을 끌고 가주는. 예를 들어서 한참 전까지는 9월 달까지는 외국인 장세, 외국인들이 네. 주식을 많이 샀다 또는 뭐 기관이 샀다라고 해서 쌍끌이 장세를 얘기하잖아요.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주체가 없다라고 해서 산무 장세는 시장이 모멘텀도 없고 네. 매매 주체도 없고 또 주도주도 없다라고 해서 약간의 좀 안개 속 장세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안개 속 장세에서는 매매의 기본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짧게 일단 먹고 나온다. 한 입 빼듯이 네. 짧게 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싸니까 또는 내가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마냥 잠겨놨다가 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주식은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생방송에서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욕심하고 나하고 싸우면 마음에 있는 나하고 싸우면 반드시 욕심이 이긴다. 네. 욕심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자꾸 더더더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하고 나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데 지금 이 시장을 과연 내 욕심이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장을 바라보는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미허리 따라잡기라는 거가 가장 핵심인데요. 영망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진행해드릴 패턴이라든가 캔들은 다 이 개미허리가 있습니다. 작게 이 개미허리라는 거는 외곽에서부터 큰 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장 안에 있는 핵심부터 끄집어내는 게 개미허리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언뜻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자, 최고점이 지금 이건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최고점을 보시면 여기에 최고점이 있고요. 네. 여기에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언뜻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개미허리라는 거는 손익분기점이라 그랬죠. 네. 개인, 뭐 프로, 세력 이렇게 세 주체의 손익분기점이 개미허리다라고 했는데 이 개미허리를 따져본다면 한 이 정도가 대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네. 그려져도 이게 개미허리가 되는데 이 개미허리인 여기인 1870 이상에서 유지를 하면 상승 추세는 아직 훼손을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훼손하게 된다면 결국 그동안에 있던 사람들의 이 시장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는 굉장히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연말에서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도 뭔가 베팅을 확 못하는 이유가 이런 점이고 오늘 보면은 통신주들 이런 쪽들이 움직였지만 자동차주, 화학주, 네. 실적이라는 어떤 악재를 가지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내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자 개미허리를 이탈했는가 아니면은 들고 가도 될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개미허리를 이탈했다면, 즉 중심값을 이탈했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한참 시간이 걸려요. 네. 지난번에 제가 호남석의 전저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관심권에서 멀어졌었다면 손해를 안 보는데 오늘 6%씩이나 빠졌는데 가까이 많이 싸니까 이래서 들어갔다면 결국 뭐 이래서 다치고 저래서 다치게 네. 되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또는 업종 지수가 개미허리를 이탈을 했다면 조심하셔야 되고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시장에 그냥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네. 숲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숲을 살펴봤으니까 다시 영망치 캔들 모형의 급소를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영망치 캔들 모형의 급소라고 해드렸는데요. 네. 영망치형의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지 않다면, 즉 고점 대비 조정폭이 깊지 않다면 주가 상태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라. 네. 이런 얘기했죠. 아까 숟가락 비교했죠. 네네. 숟가락이 이 꼬리가 윗꼬리가 기냐 아니면 윗꼬리가 짧으냐에 따라서 네. 짧으면 다음날 이식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윗꼬리가 몸통은 요만한데 몸통이 3인데 윗꼬리가 6이라면 6명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3명만 네. 이익인 거죠. 그쵸. 그럼 6명이 팔게 되면 3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큰 영망치들은 이식 매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식 매물을 좀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라서 이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지 않다면 고점 대비 조정폭이 깊지 않다면 주가 상태에 대한 걱정보다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망치가 바닥에서 이렇게 나온 거와 고점에서 나온 거를 비교를 할 때 바닥에선 그래서 우리가 매집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점에는 이익 실현으로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은 매물인데요. 이식 매물은 뭔가요? 이식 매물이라는 거는 이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식 매물, 차익 실현 예, 매물과 그렇죠. 차익 같은 실현을 거.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식 매물이 나왔다, 네.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그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밑줄 짝을 그셔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이, 질문이 20밖에 안 보이네, 지금 네, 숫자가. 계속 네. 20. 네. 제가 강의를 많이 할 때 예전부터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20일선은 저는 돈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20일 이동평균선은 따지고 본다면 한 달 이동평균선 값이죠. 우리 네. 한 달의 거래일수가 20일이기 때문에 네. 한 한 달 동안의 평균 거래값을 20일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뭐 20일선을 세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돈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돈선이냐? 네. 20일 전에 주식을 샀거나 이 한 달 동안의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라면 자금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자금력이 들어와서 이 자금력은 오늘 하루 움직여놓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탱을 하고 유지를 해주는 이 이동평균선은 세력들의 돈이다. 근데 큰 돈이 들어왔느냐, 작은 돈이 들어왔느냐는 캔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캔들이 만약에 잔잔하다 하면, 네. 어린아이처럼 잔잔하다면 좀 작은 돈이 들어왔구나. 네. 캔들이 길쭉길쭉하고 거래량도 막 늘어났다면 목돈이 좀 들어왔구나.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10개랑 하나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냐, 누가 먼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네네. 드렸죠. 그런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은 돈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산 사람이 한 달 동안 주식을 갖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 상승으로 터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달이면 20일인데 네. 한 달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20일선을 통과를 하는 주식들은 네.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21선이 저항으로 있게 되면 그 자리가 계속 저항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21선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일 이 캔들 모형의 급소에 있어서 21선 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영망치가 네. 이 영망치가 21선 위에서 붙어서 탄생하는 영망치가 최상이다. 네. 자, 21선이 누구? 21선은 돈선. 네, 돈선. 자, 돈선에서 네. 이렇게 딱 붙어서 출발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영망치가 최고다 이거예요. 네. 왜? 21선 세력이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영망치를 딱 산생을 시키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거 관심 있게 봐야겠는데 이거 집중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붙어 있는 이 탄생하는 영망치가 최상이다. 가장 좋다. 이런 뜻이고 네. 21선의 지지를 받을 시에 손절매의 위험이 줄어든다.
엄청 중요하죠. 네. 주식을 사면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사자마자 이익은 생각 안 하고 손절할 네. 생각부터 합니다. 얼마나 많이 되었으면 그러겠어요? 그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손절할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위치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결정이 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20일선의 지지를 받을 시 손절매의 위험이 줄어든다. 네. 왜? 21선은 한 달 동안 평균 거래된 평균 값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21선이 지지를 한다면은 손절매, 여기를 크게 이탈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매보다는 매집에 유효하다. 이렇게 네. 보여져서 손절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또한 20일 이동 평균선은 우리 보통 급등주는 다 세력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세력주라는 거는 외국인도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큰 손이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어떤 분들은 세력이야 뭐 세력이 들어갔어 이러면 작전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세력은 작전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세력은 최소한 내가 뭐 5호가 10호가의 물량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큰 자금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력주가 뭐 큰 주식이냐, 뭐 10,000원짜리 이상이냐, 10만 원짜리 이상이냐, 아니면 1,000원짜리 미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주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가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에 세력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20일선이 됐다면 세력이 쉬어갔다 가는 눌림목 급수다. 네. 이 급소를 잘 찾으면 급등 시세도 얻을 수 있고 단기 시세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이거 퀴즈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영망치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률 10% 이내의 영망치가 초점을 맞추자. 위아래 다 그렇죠. 괜찮은 이거를 기준으로. 자, 내가 이게 보통 우상향으로 하기 전에 네. 횡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여기서 위로 5%, 아래 5%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네. 여기서 요 21선 이로 무조건 10%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네. 벌써 나는 물론 그게 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산 시점은 물릴 수도 있고 그날 기준으로 또는 그 다음날 기준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단 이 21선 기준으로 상하 5%. 네. 그러면 양쪽을 합치면 10% 정도가 네. 되죠. 그래서 10% 이내의 영망치에다 초점을 두자 이런 얘기고요. 네. 바닥에서 영망치형 캔들은 세력이 개입한 캔들이라 계속 얘기를 드렸죠. 네. 주의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역배열이 뭔지 아시죠? 네. 이동평균선의 그렇죠. 그 배열이 거꾸로. 네. 그러면은 200일선 역배열이 위부터 맨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맨 위에 가장 긴 이동평균선이 200일선, 네, 뭐 300일선이 장기평. 위에 있고 그렇죠.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기 이평이 맨 아래에 있고 네. 장기 이평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역배열이 되는데 네. 역배열 상태라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역배열 상태로 역배열이 가장 안 좋잖아요. 이미 주가는 그건 하향 추세로 네. 들어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역배열이 안 좋아지는데 자 역배열이라는 걸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영망치가 탄생을 했다면 네.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거 영망치 탄생했으니까 이거 갈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이거 역배열 상태에서는 조심하자. 역배열에서는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영망치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골라. 네. 이게 역배열인지 영망치만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오로지 캔들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이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이거 구분 못 하시거든요. 정배열 초기로 가면 그보다 좋은 건 없는데 네. 요즘 시장이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목군들은 더합니다. 급등주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시세의 초기인 매집을 얘기를 하는데 실전 사례를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종목을 급등주를 얘기한다면 그거 안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거 뭐 나는 뭐 얘기 못해 다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서로 맞춰가려면은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급등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실전 사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죠. 네. 자, 영망치 캔들이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을 때 요런 게 영망치잖아요. 이렇게. 네. 요런 거. 이런 패턴. 봉이 그림은 참 이쁘죠. 아주 뭐 환상입니다. 요런 패턴. 또는 이렇게 영망치가 나란히 등장하는 패턴. 네. 이런 것들이 참 좋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격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이격률 아래 이 상하 진폭 네.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탄생하는 영망치는
뭐 거의 세력의 그 매집이 완료됐다. 이제는 네. 갈 일만 남았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역배열 말기 종목을 주목을 해라 뭐 이러는데 저는 개인들의 지금 제가 10년이 넘게 방송 생활을 하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오래 가져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솔직히. 그냥 오늘 사면 내일 오르는 걸 좋아해요. 네. 그게 비록 급등주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들고 가는 거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역배열 말기다, 역배열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오히려 답답하죠. 그리고 제대로 대한 수익을 못 내시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생방송을 하잖아요, 장중에. 네.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오늘 여기 장대양봉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데 장대양봉이나 영망치의 모형들을 바닥에서 잡아서 네. 이번 주에 오늘 어제까지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거든요. 아, 어떤 종목인가요? 그 보시면은 야, 그 진정 얘기 좀 해주죠, 뭐 이러실 건데. 실전 사례를 네,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마우스가 안 움직이죠? 라이브 플렉스 네. 살펴보시는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예. 자, 이 종목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봐도 멋있죠? 네. 장대 양봉이 쫙 쳤죠? 쭈르르르. 자, 이 보기 네.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저거를 어떻게 발굴을 했을까를 보셔야 돼요. 네. 저는 매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가겠다. 네. 이건 막 무조건 필이 꽂혀야 돼. 네. 필이 팍 꽂혀야 돼요, 꽂혀도. 네. 그러면 회원분들이 걱정을 안 하죠. 아, 저 왜 저러는지 알겠다. 네. 또 뭐 꽂혔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갈까? 이러거든요. 갈까? 네. 여기 애매한데요? 매물 있지 네. 않은가? 뭐 이거 21선이에요? 네. 21선이 우하향인데 가지 않을까? 자, 단순하게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걸 본다면 고점이 저기서부터 흘러내렸잖아요. 네. 여기서 흘러내리고 여기서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내려왔었을 때에 이 주식이 흘러내릴 거라면 이렇게 횡보를 하겠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네. 자, 여기서는 멈추지를 근데 못했어요. 저점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저점은 여기 있죠. 아, 전저점. 자, 21선을 통과하니까 올라가는 상태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를 잡아줘야 돼. 여기는 이미 시세가 난 거고 네.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었을 때 주가가 쭉 흘러나놓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거래량이 터진 거. 네. 거래량이 크게 발생된 걸 봐야 되고 자 망치도 나오고 뭐 쭉 봐야 돼요. 이렇게 도찌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장대 양봉이면서도 영망치예요. 네. 이게 장대 양봉이지만 그날 많이 안 오른 영망치예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네. 이거를 보시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집이 나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돼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위에서, 깨고 네. 정확하게 5% 이내에서 움직이고 안 깨고 이거는 사줘야 되는구나. 저런 걸 사줘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시면 한 번 더 죽인답니다. 네. 한 번 더 흔들어 놔요. 네. 더 흔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면 살짝 혼란을 주는 이렇게 거죠, 혼란스러워. 지금. 야, 저거 네. 내리나 봐. 못 가는구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움직여 놓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 한 번 더 이제 흔들어 주는 여기까지 다음에.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자 4,500원 이상 가면 우리 다 먹었으니까 나와도 된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오겠지만 물론 이제 저희 방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익을 챙긴 이번 주에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긴 종목이 있지만 발굴을 할 때 벌써 이런 패턴으로 발굴을 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보면은 네. 이거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저기 스트라이크 코너 할 때 네. 그때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떤 그때 종목이죠? 코론 플라스틱. 네, 자, 코론 플라스틱. 그때 무렵에는 제가 요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그때쯤에. 네, 이 장대 양봉이 무조건 세력이 들어왔다. 네. 그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이 개미어리인 이 손익분기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개미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 손익분기점을 중심으로 이 주가는 100% 매집이 들어간다. 매집을 우리랑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쭉 사는 거예요. 사놓고 최근에 어땠습니까? 확 쫙 올라가죠. 자, 네. 오늘은 뭐가 생겼어요? 오늘도 영망치형이 생겼는데 좀 꼬리가 그쵸? 기네요. 꼬리가 길죠? 네. 왜?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니까. 음. 그러니까 같이 제가 7,300원이 목표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팔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매매가 캔들은 차트의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잘 들으셔야겠죠? 네. 이 라이브 플렉스나 코오롱 좀 전에 살펴본 종목이 코오롱
어떤 종목이었죠? 코롱 플라스틱. 네, 그 종목들은 이제는 늦은 거죠? 들어가기엔. 아니죠. 늦은 건 아니고 네. 늦었다 안 늦었다의 판단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네. 음봉이 크게 나오고 21선이 꺾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21선이 이렇게 출발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갔다가 분명히 눌렀다 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던 주가가 여기까지 가면 네. 여기서 한 사람들은 이익을 하지만 이 중간에 간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기다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여기서 또 산다는 얘기죠. 네. 또 사게 되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으로 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네. 지그재그 이런 패턴을 가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사면 의심을 많이 해서 못 사시고 저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사시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며칠 기다리면 또 자리가 옵니다. 또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 우리 김 선생님이 잘 질문하셨는데 네. 계속 보세요. 네. 내일 당장 올려고 하지 마시고 네. 싸게 주는구나 이래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21선에서 5% 이내로 내려왔을 때. 거기까지는 안 오죠. 네. 21선이 이미 우상향으로 왔기 때문에 21선 가까이 움직이기 전에는 바닥에서 5%였는데 이미 우상향으로 틀었잖아요. 네. 그러면 얘랑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네.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전에 이전에 지금 이 코롱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의 장대봉. 네. 자, 영망치를 찾아냈어. 근데 영망치 하나만으로는 도대체 이게 매집이 됐는지 뭐는지 몰라. 네, 확신이 안 서요. 장대봉은 뭐 다음 시간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대봉이라는 거는 벌써 이 어떤 재료도 들어갔고 세력도 들어가가지고 봉 길이가 커요. 네. 장대봉이잖아. 네. 장대봉이라는 기준은 전일보다 그 크기보다 2배로 늘어난 거를 장대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무조건 장대 양봉이 아니라 네. 전일 캔들보다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이다 하면 전일 캔들보다 2배로 늘어난 거 장대 음봉이라고 해도 되고 영망치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장대 양봉이라는 건 전일 대비 2배로 늘어난 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장대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장대봉 캔들은 장대 양봉이겠죠. 이렇게. 네. 장대 양봉. 아까 코롱에도 장대 양봉이 등장하고 라이브 장대 양봉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이만큼 서야 될 것이고 네. 거래량은 세력이 진입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대 양봉을 보시면 장대 양봉은 상승 초기를 암시한다. 네. 장대 양봉은 이식 매물을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장대 양봉의 끝에 들어온 사람들을 흔들어 놓죠. 네. 각오를 해야 된다. 이 캔들 하나하나에 얽힌 이 수급상의 비밀을 풀게 되면 내일 캔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다. 네. 자, 장대 양봉 나오면 내일 이식 매물 나올 수 있겠지? 자, 이식 매물이 어디까지 나올까? 3분의 1까지 나올까? 뭐 몸통까지 나올까? 네. 그렇다면 그게 영망치가 만들어져서 다음 날엔 또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그림이 막 그려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발굴을 한 종목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1+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장대봉은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 매수세가 증가를 하게 되고 네.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네. 장대 양봉이 나온다. 또 대규모 매도세가 등장을 하고 네. 전일 대비 긴 장대 음봉 주가도 변동 사유이다. 장대 양봉을 줘야 되지 음봉은 팔아줘야 돼요. 공포 심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주식의 패턴을 제가 먼저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차트에 눈이 더 먼저 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래서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먼저 이런 패턴이 영망치면서 장대 양봉이었고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실 때 보면은 한 번에 다 알면 천재가 되죠. 주식에서 돈 잃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반복의 학습이다. 라고 해서 늘 이제 강조를 드리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무지 이런 얘기예요. 단순하게. 네.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복의 학습입니다. 저는 이어서 그럼 반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 이 영망치형 캔들의 급소도 찾아보고요. 또 장대 양봉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또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전문가님.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이 강의가 쉬운 것 같죠. 네,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해요. 네. 이론은 잘하는데 네. 실전해야 안 돼. 실전에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론, 그렇습니다. 이론만 막 뭐합니까? 실전이 잘해야 되는데. 자, 심화학습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역배열 상태에서의 역망치는 네. 1번 바닥이다, 네. 2번 추세 하락이다. 네, 역배열 상태에서는 B죠. 추세 하락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네. 세력이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 급소는 네, 1번 저희, 네. 5일선, 2번 21선, 3번 61선, 4번 121선. 네, 저희 오늘 숫자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빨간 선이었죠. 21선이요. 21선은? 네. 21선은 돈선이다. 네. 네. 세 번째. 자, 역망치 패턴이 발생 시 거래량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 거래량 증가요. 이거 참 주관식인데 네. 애매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래량 증가는 전일보다 2배 이상. 네. 너무 잘하세요. 진짜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100% 이상 증가를 네. 해야 된다, 전일 대비. 네. 그러니까 역망치 패턴에,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 장대 양봉 발생 시에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1번 이식매물, 네. 2번 갭상승, 3번 장대 음봉. A번 하겠습니다. 이식매물. 맞나요? 종류가 이 답이 명확할 수 없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이 지금은 우리 매집 단계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상승 단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번 정답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풀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우리 계속 100점이야. 진짜요? 오늘도 계속 100점 맞았어요? 100점이죠. 와우.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합니다. 계좌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은요. 역배열 상태의 역망치는 바닥이 아니라 추세 하락이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역망치 좋다는데 이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역배열인 줄 모르고 사니까 뭐 그 다음날 황금연은 뭐야 이거 또 빠지는 종목 얘기해주고 네. 이게 무슨 역망치야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네. 역배열은 추세 하락이다. 최소한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옆으로 가는 네. 우하향이 아니라 횡보 내지는 우상향으로 가는 패턴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 상승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는 추세 하락이다. 네. 자, 세력이 잠시 쉬어가는 이동평균선 눌림목 급소는 21선이었죠. 21선. 하나 정도 해드립니다. 21선은 돈선이고 한 달 선인데 보통 우리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보통 분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부가세를 낸다. 네. 분기선, 실적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1선은 대세 상승의 아주 중요한 마지노선. 네. 중기 추세를 훼손하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121선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큰 흐름을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21선이니까 세력이 쉬어가는 눌림목선은 21선이다. 네. 자, 역망치 패턴이 발생 시에 거래량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 아까 2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역망치가 정말 괜찮게 발생했는데 전일 거래는 이만큼 나왔는데 네. 역망치가 나온 날에 거래량이 이만큼이라면 이거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역망치가 나와도요. 예, 역망치가 네. 나왔어도 거래량이 작았다는 얘기는 전일 대비 오히려 거래량이 작았다는 얘기는 네. 매집도 아니고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긴가 민가 이런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일 거래는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데 그 다음 날에 역망치는 벌써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팔고 여기서 종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거래량이 이렇게 전일 대비 배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역망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역망치에도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역배열이냐 아니면 거래량이 이제 늘었냐. 헷갈리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이제 막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장대 양봉 발생 시에 다음날 패턴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자, 장대 양봉, 뭐야. 아까 장대 양봉 그 차트 보니까 그 다음날도 또 장대 양봉인데?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상승으로 추세를 터닝한 상태죠. 지금은 뭡니까? 우리 매집 단계. 네. 바닥에서 매집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코롱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어떤 패턴이었냐면 코롱 플라스틱도 장대봉을 뽑아 놔놓고 옆으로 이만큼을 쉬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또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도 장대봉을 뽑아 놔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인 매집 단계에서의 장대봉은 다음날 이식 매물이 나온다. 네. 그냥 계속 올라가는 장대봉이 아니라 이식 매물이 나온다. 네. 그렇지 않고 막 어떤 세력 단타들이 막 들어가서 그날 오늘 갑자기 대선주가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어떻게 보면 단발성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별 볼 일 없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뭐 단기 어떤 재료 때문에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매수세들이 좀 매집이 잘 돼서 올라간 건지 네. 이런 거는 뉴스 하나 정도만 검색을 해보면 빠르게 아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식 매물이 나왔다고 해도 다음 날에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장대 양봉이 네, 장대 바닥에서 양봉 시에. 나왔다면 네네.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식 매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네. 손절이 아니라 장대 양봉을 물론 단기로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식 매물이 아까 말하는 개미허리까지 나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죠. 네. 그런 물량들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제풀이 시간까지 다 맞춰봤고요. 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요. 원해남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저희 홈페이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여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욱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청자 퀴즈 이벤트죠. 매일 전문가님이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3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요.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김지훈 전문가가 출연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화요일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풀어보겠습니다. 전일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주식이 단타성 세력이라면 다음날 예상 가능한 패턴은 1번 종가 음봉, 2번 갭상승 양봉, 3번 도치 패턴, 4번 연속 영망치.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상품도 푸짐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당첨자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시간이죠.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 공략주 살펴보기 전에요. 이 지난주에 들고 오셨던 SK 종목부터 AS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K 하면은 우리가 유가 정유 뭐 네. 이쪽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난해했었죠, 종목군들이. 네. 상당히 좀 난해한 화학주들 특히나 네. 화학주들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SK를 추천을 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영망치. 영망치. 그렇지, 네. 영망치. 그리고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야 네. 된다. 21선에서 네. 위아래 상하 5% 이내에서 있어야 된다. 네. 그 조건이 좀 다 맞는 것들을 해드려 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일주일 동안의 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좀 비교 좀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종합지수를 봅니다. 자, 일주일 동안에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거슬러 오면은 5일 되겠죠? 네. 저는 여기 나왔는데. 네, 좀 많이 밀려났네요. 네, 나왔는데 얘는 여기 있어. 네. 그러면은 제가 나왔던 날보다 지금 일주일 동안 매일 하락, 양봉은 네. 있는데 매일 하락이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쭈르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막 다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왕창 네.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올라가고 또 다시 그러니까 아주 애매해요. 네. 이게 뭐 우리 뭐 아일랜드 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데 이런 거 지나고 나야지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종합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빠져 있다. 자, 일주일 전에는 1960포인트인데 지금은 1913포인트다. 많이 40포인트가 밀렸네요. 빠졌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해드리기로 한 SK가 들어있는 SK가 들어있는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화학업종 지수는 이렇게 되죠. 네. 보통 우리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것도 화학주들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일주일 전에도 보시면은 물론 SK가 지주사이기도 하지만 지주사에서도 가장 주가 유가 우리 정유화학 이쪽이 더 크잖아요. 물론 네. 이노베이션도 있고 하지만 네. 이때 대비 지금 이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죠? 네. 21선도 못 넘고. 그러니까 주식 찾을 때 업종이 21선 밑에 있네. 이거 안 되겠구나. 큰 손이라고 하면 우리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큰 손들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 오기만 하면 팔아먹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겁도 없이 많이 받고 있구나. 네. 그럼 벌써 몸을 사려야겠죠? 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화학업종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좀 전에 해드렸었던 종목으로 들어가 본다면 네. 자, 저는 이날 드렸습니다. 네. 이날 드리면서 15만 원에 가서 사면 됩니다. 네. 라고 해드립니다. 그때 대비 지금 15만 1,000원이야. 네. 그러면 제자리네요. 그렇죠. 네. 지수보다도 더 강하고 네, 그러네요. 업종보다도 더 강하고 네. 이 화학업종, 뭐 지주사업종 여러 가지 속하는 업종에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얘도 SK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이 많이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정도가 만들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정도가 만들었어요. 3일 바닥에 6일에 이런 진폭이 생긴 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제가 여기서 또 개멸이 하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잡고 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 네. 시점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네. 이게 통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자, 여기 개멸이가 어디겠습니까? 중간이죠. 착 되면 네. 개미허리를 가지고 이건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잡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대량 거래 우리가 어른이야. 큰 주식이다 보니까 생각도 네. 많아. 그래서 네. 윗꼬리가 길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점점 줄죠. 네. 오늘 똑같은 영망치가 또 나왔어요. 그죠? 네. 영망치가 또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거는 이제 없어요. 윗꼬리가 짧아. 네. 물론 시초가가 낮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전일 대비 똑같은 가격이지만 시초가가 낮게 출발해서 영망치인데 네. 이때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번에는 윗꼬리가 짧다는 얘기죠. 그럼 단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거래량은 늘어났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매집이 들어가는구나. 음.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뭐 손절매를 하세요 이러는 것보다 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아까 3일, 6일 됐으니까 9일 됐죠? 20일선이라는 건 한 달 동안의 가격이죠? 네. 앞으로 10일 동안의 주가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매집을 한다라는 얘기가 팁으로 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네. 좀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매수 가격 15만 원, 15만 1,000원에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일단 요 정도 7분 응선, 8분 응선 자리인 네. 한 16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손절매 가격은 두 가지로 드린다 했습니다. 네. 짧게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 네. 보통 나는 한 2달 이상 가져가겠어라고 한다면 더 앞전의 저점 제가 이거 기간을 이렇게
바로 눈앞에 보시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더 앞에 저점은 이 13만 원짜리 네, 13만 예, 8천 원 정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네. 않으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제 AS 받아봤고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네. 종목 들어올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매집이잖아요, 매집. 네. 코너 자체가 제가 해드리는 게 매집 종목을 해드리는데 아까 같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라이브 프렉스를 가서 해드릴 수도 네. 없고 그거는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했다 이 자랑밖에 네. 안 되는데 매집 종목을 고르려고 하니까는 이런 바닥 종목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테마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대성 파인텍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것도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자, 대성 파인텍의 이 그림, 최근의 그림을 봅니다. 최근의 그림을 보면, 자, 얘가 여기가 어떻게 돼? 21 이동 평균선이죠. 이렇게 쭉. 그 앞전에 이게 뭐 김두관 관련주다라고 해서 급등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주가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아주 멋지게 여기- 산 네. 하나를 그려놨네요. 아주 그것도 산도 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이렇게 네. 되겠죠. 자, 무조건 저 급등주니까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봐야지. 네, 지금 그렇죠. 아까 아침에 그랬죠. 앞에서 해드릴 때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최근에 가장 좋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대성 파인텍을 보시면 오늘 잘 나가다가 테마주가 오전에는 아주 급등을 하다 오후에 아주 망조가 들은 테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도 21선을 이렇게 돌파까지 해서 이만큼 장대봉을 네. 뽑았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나시죠? 설명드린 거 캔들이 요렇게 되는 거. 네. 그죠? 시초가 여기서부터 물량을 잠궈가지고 네. 이익 실현은 오후에 한번 팔아먹었지만 오전에 들어왔었던 세력들은 안 빠져나갔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만든 요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개미허리를 만들면 4,400원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네. 이게 개미허리입니다. 개미허리 네. 매매. 하나부터 크게까지 4,400원 정도에다 매수를 하시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제가 여기 어느 정도로 해놓은 잡으면 걸 볼까요? 좋을까요? 자, 매수 가격은 4,400원. 네. 목표 가격은 좀 짧게 그래도 10% 정도 나옵니다. 5,200원. 손절매 가격은 4,100원. 전저점이죠. 여기 이탈한다면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단타를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들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니까 4,100원을 그 리스크 관리하는 자리로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하고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다시 강의 시간 즐겁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성대 전문가님의 노하우 배워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밤 9시에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가 이 현 시장의 유망업종과 종목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